자, 대한민국 축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혼돈이죠. 길라잡이애들 대한축구협회가 방향을 일단 결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사를 전문계정에 발표했는데 제가 쓴소리를 쏟아 붓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젠가요, 그 전문계정의 기자회견한 거 보면 역대 월드컵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데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지원하겠다는지 구체적인 것은 없더라고요. 그게 정몽규 회장의 자, 앞선 그런 콘텐츠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약간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좀 있었다라고 하면 대한축구협회 KF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던 해였다.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좀 비판적인 콘텐츠를 많이 담아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좀 대부분이 이제 심판 관련된 콘텐츠였고, 그래서 한국 축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이제 오심이라든가 부정부패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 관련된 콘텐츠들도 저희가 좀 이렇게 담아봤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플레이오프까지 경기를 다 맞추면서 대한민국 축구는 죽었다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할 만큼 2025년 시즌에 심판이 굉장히 지배적인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경기 구성 요소에 심판이 빠질 수가 없죠. 양 팀의 선수들이 있어도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심판에 대한 공정성이 실종이 되면 그건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러한 지금 심각한 문제는 축구 팬들 그리고 국민들조차도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 누군가의 그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말이죠. 축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판 판정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비판의 날선 지금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SBS 뉴스에서 이제 다뤘던 것들을 제가 좀 캡처해서 왔는데 K리그의 심판 특혜와 불공정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주의 주인공이 바로 문진희 심판위원장인데 K리그 오심이 지난해 K리그 1과 K리그 2에서 8개가 20개가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 35개 47개로 4.3배 그리고 2.3배로 굉장히 급 상승했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고 특히 VAR 교신에 대해서 판정 번복되는 것이 유독 올 시즌에 정말 많았고 그로 인해서 전북 현대 감독이었던 거스포익 감독이 VR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한번 강하게 또 인터뷰하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경기장에는 그 휘슬을 두는 주심이 있죠. 근데 주심이 경기에 예를 들어서 시선을 뺏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볼도 있고 상대 수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뺏겨서 경기를 실수를 할 수 있지만 VR실에서는 영상을 갖고 판단하는데 VR실에서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그것이 오심이 나왔다? 그럼 판정 문칙도 모른다면 떠나야죠. 라고 이제 불만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스포의 감독, 한국에서 있을 때도 강한 불만을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유럽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그 심판 판정에 대한 문제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세국 정치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한 것은 뭐냐면 심판의 질이 이렇게 낮게 되면 누가 축구 경기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큰 심각한 급히 개선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또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회의원이 문진희 심판위원장 앞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이제 혼을 냈던 그런 기억도 남아 있는데 또 심판위원장이 이 심판 배정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측근 심판에 대해서 K리그 1 배정 빈도가 부임 후에 굉장히 또 상승했다. A 심판은 문 위원장이 오기 전에는 3차례 그 배정을 받았는데 16차례 늘었어요. 그리고 또 B 심판은 7차례에서 14번을 늘었다는 것이죠. 컴퓨터로 이거 돌려서 이렇게 그 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과거부터 심판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정말로 심판 배정에 대한 공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승수 국회의원의 말처럼 심판위원장의 한마디에 심판들이 상위리그로 올라가거나 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도한 권한에 대해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사실은 정말 공감을 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제일 하단에 있는 A 심판은 문 위원장의 오른팔이죠. 이게 지금 방송에서 나갔다라는 거죠? 뉴스에. 그렇죠. A 심판이 과거 문진희 위원장이 풋살팀 이제 감독과 단장을 하고 있던 시절에 그 팀의 주장이었다라는 이제 심판이고요. 한 심판은 굉장히 사적으로 저 문자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그런 그 이해관계가 좀 있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에 오랫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이 카르텔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 그때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지금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문진이 심판위원장이 두 심판은 2부 리그 심판 평가에서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국제대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조금 더 제공한 점은 인정한다. 이거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심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대표팀 감독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뭐 하도 이 부분은 얘기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뿐만이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그 주장 관련된 또는 조커 발언을 하면서 실언과 횡설수설로 한 3개, 4개 정도의 컨텐츠를 좀 내보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죠. 맞아요. 그래서 그 대표팀 감독이 그 미디어와 그 접촉을 할 때 대표팀 운영에 대한 방법, 특히 그 대표팀 캡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서 어떻게 저런 그 얘기를 그 미디어 앞에서 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실언, 횡설수설 뭐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그 대표팀에 대한 경기는 과거에는 감독이 그 무조건 상이고 선수는 하다. 선수는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그런 리더십을 필요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긴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전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수들과 감독이 목표하는 점을 공유를 하고 그 공유하기 위한 소통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국민들 그리고 이제 축구 팬들 그리고 축구인들 사이에서 아주 들불 퍼지듯이 이렇게 퍼지는 대표팀 문제가 심각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몽규 회장이 신년사로 이제 4가지 약속을 좀 했다고 해요. 첫째로 국민과 팬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3대 혁신안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개혁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하겠는데 네. 그 3가지 혁신안이 투명행정, 정도행정, 책임행정이에요. 네. 자, 첫 번째로 투명하게 지금까지 했는가, 정도를 걸었는가, 책임을 졌는가 이 3가지에 대해서 2025년까지는 일단은 무에 가깝습니다. 뭐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정부 지원금으로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감퇴를 했잖아요. 27가지의 비위 행위가 밝혀졌고 또 중징계를 내리라고 그 공정위를 통해서 말이죠.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피했던 거 아닙니까? 뭐가 투명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투명행정, 정도행정, 책임행정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가 문체부가 했던 27가지 비위 행위에 대해서 그 문제부터 시급히 공정위를 통해서 그것을 시행해야만 이것이 투명하고 정당적이다 책임행정에 대한 그런 혁신에 대한 그런 노력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중에서 네. 심판 부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심판 부문에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2025년에 심판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혼란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정몽규 회장은 단 한 군데도 뭐 인터뷰 또는 어떠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 없이 지나가다가 2026년에 들어서야 신년사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과연 방안은 정해졌는가? 그 또한 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심판 오심 문제. 프로축구연맹 그 총재하다가 대한축구협회장 돼서 축구협회에서 지금 심판, 배정 그리고 평가,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다 권한을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로 가져간 겁니다. 프로축구연맹에서 핸들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시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가지고 가가지고 이 모양 이걸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사 저널에서도 같은 내용의 또 기사를 한번 냈었는데 네. 프로축구 연맹이 오히려 거꾸로 심판도 축협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프로축구를 운영하는 연맹사도 피해자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것 관련된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이제 잘 알고 계시니까 이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심판 이 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나요? 지금 축구협회에 대한 그 지금 비판의 가장 지금 우선순위가 심판 문제 아닙니까? 그 심판에 대한 역량 부족.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이든 뭐 국제대회 지금 한국 심판들이 나가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그 심판들만의 세계, 카르텔이 지금 심각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뭐 인적 쇄신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교육이나 심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질 않잖아요.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지금 이 신년사에 낸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 24년에 심판 예산이 16억이었는데 2025년에는 12원으로 줄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진정성을 갖고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협회가 월드컵의 특수를 누릴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에 대한 지금 불안정성, 그리고 또 지금 협회의 예산상의 문제, 또 정몽규 회장의 개인 사진은 뭐 거의 내놓지 않고 몇 천만 원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제 프로축구연맹의 총재도 권호갑 총재, 현대가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프로축구연맹은 심판 운영권을 축구협회에 빼앗겼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이 심판 교육이나 자질 향상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맥락으로 지금 시사저널에서 기사를 쓴 것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한국의 심판 이 문제는 만약에 개선이 되질 않으면, 근데 정몽규 회장이 늘 해왔던 방식에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 크린스만 감독 데리고 그렇죠. 와서 위약금 물어낸 거. 축구협회 지금 축구인 이사로 가 있는 분들 지금 뭐 하십니까? 그 축구인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위약금을 물어준 거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프로축구에서 이거 심판 오신 문제, 거기에 대한 배정과 교육과 뭐 평가 모든 것이 대한축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정몽규 회장이 신년사에 두루뭉실 뭐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 한심하고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는 홍명보 감독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게 지원 아끼지 않겠다. 네. 근데 그 밑에로는 뭐 이민석이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 신상호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이 국가대표 남자 대표팀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앞서 얘기했었던 것과는 좀 다른 맥락이에요. 투명행정, 정도행정, 책임행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홍명보 감독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최고의 성적은 지난 2002 월드컵 때 4강 했으니까 결승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참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미국에 가서 평가전 했던 거, 네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있었던 그 평가전, 대전에 가서 평가전 했던 거, 축구협회의 전력강화위원회나 기술 쪽 파트에서 이것에 대한 그 디스커션이나 뭐 회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습니까? 뭐 사실은 네. 경기가 열리고 성적이 나면 그거에 대해서 뒤따라오는 게 이제 평가잖아요. 네. 그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그리고 네. 어떤 걸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적어도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한 페이지든 두 페이지든 그것이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어디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것이 좀 아쉽죠. 축구협회 조직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고적으로 일본은 지난번 자신들이 평가전 했을 때 축구협회 JFA죠. 거기에 홈페이지 경기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공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JFA는 네. 지금 얘기가 나온 마당에 만약 경기 후에 이 경기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그 경기를 뛰었던 주요 선수들에 대해서 모두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경기를 했고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아니면은 일본 대표팀이 어떤 걸 준비해서 어떻게 잘했는지, 그거에 대한 인터뷰가 모두 담겨 있고 상대팀 감독, 그다음에 일본 대표팀 감독,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코치들까지 다 같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정확하게 기록에 남겨서 그거를 가지고 평가서를 남기는 그런 절차들이 좀 존재를 하죠. 네. 자, 정몽규 회장에게 마지막 제가 쓴소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 팬들은 성적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한국의 축구 팬들은, 국민들은 절차의 공정성을 망각한 정몽규 회장의 크린스만 영입, 그리고 또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그 공정하지 못한 판단과 그리고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그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한 글이 지금 열을 받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에게 자부심을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장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꼬집겠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코리아 퍼포 패크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함께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코리아 풋볼파크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코리아 풋볼파크 그냥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으로 보면은 세계 최대의 그런 시설로, 최고의 시설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오보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코리아 풋볼파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시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천안시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시설도 존재를 하거든요. 운동장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대한축구협회의 코리아 풋볼파크 하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사실은 생활체육에 대한 그런 시설이 한 절반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 절반이 또 코리아 대한민국 대표팀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하나로 뭐 전국의 축구인이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정몽규 회장, 그 공익적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브랜딩 작업 진행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한축구협회의 브랜드가 불량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제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공익적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바로 정몽규 회장이 지금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브랜드를 실추시킨 거에 대해서 우선 정말 뼈를 깎는 반성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선행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글로서 공익적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브랜딩 작업을 진행한다라고요. 정말로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혈압이 오르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건립을 위해 발생한 차입금도 올해 최대한 상환을 해서 협회 재정 건전성도 빠르게 안정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문제도 제가 계속해서 지켜볼 겁니다. 2026년에 그 사업 수익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그리고 월드컵 조 추첨해서 지금 이제 3경기를 치르게 되면 배당금이 거의 150억이 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그렇죠.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축구협회가 이렇게 해서 차입금을 올해 최대한 상환하겠다라는 그 매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12년 전에 처음 그 회장이 될 때 2천억, 3천억 그 매출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다시 한번 짚어서 지금 정몽규 회장이 그 말장난, 글장난하는 거에 대해서 쐐기를 박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2031년, 2025년에 아시안컵 유치 의향서를 AFC에 제출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아시안컵이 아시아 단위에서 벌어진 최고의 이제 스포츠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개최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제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치에 성공하면 개최국으로서 국가 위상이 제고가 된다라고 하는데 2025년에 동아시안컵 이원 챔피언십이 열렸죠. 네. 그 당시에 동아시안컵 흥행 참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5년 대한민국 안방에서 열렸던 평가전들 모두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신문선의 꼬리에서도 한국은 텅텅 비었는데 일본은 매진이다라는 이제 컨텐츠를 하나 좀 내보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열렸던 가나전 그리고 그 이전에 열렸었던 그런 평가전들에서 정말 운동장이 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텅텅 비었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아시안컵 유치에서 오히려 국가 위상이 제고되는 게 아니라 국가 위상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저는 역으로 좀 또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AFC에서는 동아시아대 지난번에 치르는 걸 봤잖아요. AFC의 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중계, 그다음에 관중 동원 뭐 이런 것도 그 인스펙션 할 때 그 중요한 항목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시안컵은 지난번에 도전했다 그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표를.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치적인 또 뭐 이런 수사가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네. 동아시안컵이 흥행에 참패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석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홍보를 하지 않았다. 이원 챔피언십에 책임을 맡고 있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흥행에 참패했다라는 그런 기사들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 정몽규 회장이 유명한 명언을 했죠. 용인에서 했기 때문에. 용인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는 맞습니다. 용인이 네. 아무래도
상암이라든가 네. 수원 월드컵에 비해서 인프라가 다소 떨어진다라고도 평가받으니까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제 주변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동아시안컵이 뭔지, 동아시안컵이 어디서 하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한일전이 열렸는지도 몰라요. 네. 그만큼 이 동아시안컵은 정말로 이게 참패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그런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망했다. 정말 쫄딱 망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코리아컵 대 방식 개편하겠다. 그리고 그 여자 코리아컵을 창설하겠다. 그리고 혁신의 노력 그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겠다. 자, 결승전 얘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고 대회 방식 그 개편한다. 저 대회 방식을 개편한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걸 개편하는 게 아니에요. 네. 6월부터 거의 7월 말까지는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 이 기간 그리고 그 전부터 월드컵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팀 리그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면서 코리아컵도 오히려 월드컵 이후로 조금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027년 6월에 결승전을 치른다. 그것이 마치 대단한 걸 개편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이렇게 써놨고 네. 그리고 지금 여자 코리아컵, W 코리아컵도 창설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몽기 회장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코리아컵 남자 우승을 하면 제가 공약에 걸었더니 최소한 10억 정도는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사제를 털어서 내놓는다 그러면 진정성 있게 좀 받아들일까요? 저는 뭐 그 당시에 회장 선거 출마하면서 축구협회에 그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돈들, 뭐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 축구인들 중에서 정몽기의 오른팔이다 왼팔이다고 했던 그 부회장 이사들이 갖고 왔던 돈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그 예산만 줄이더라도 코리아컵의 상금을 10억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저는 경영적 판단을 해서 그런 약속을 했던 거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죠. 자, 정문규 회장이 또 혁신의 노력 그리고 그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과 기대는 사실 굉장히 낮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축구 팬들이 지금 바라보는 믿음과 기대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낮은 믿음과 기대를 보답보다는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저희도 2026년 시즌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의 지금 문제점은 국감에서 또 정부인 문체부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지금 뭐 심각할 정도로 지금 비판에 지금 날선 비판에 지금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정몽기 회장이 그 날선 비판에서 그 헤쳐나오는 방식으로 혁신의 노력 그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겠다라고 지금 신년사에서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국민 어느 누구도 그 말에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으로 정몽규 회장에게 저는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주인은 바로 국민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축구인도 거기에 주된 그 중심 있는 사람들을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 축구는 행정과 그리고 지금 축구라는 브랜드의 그 이미지의 실초 이런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몽규 회장의 이런 알맹이 없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그 약속인지에 대한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약속으로서는 지금 축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매를 하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저는 이런 얘기로 꼬집고 싶고요. 어찌됐든 대한민국 축구의 주인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 또 정몽규 회장이 얘기하는 이 얘기보다도 국민들이 축구 사랑을 먼저 그 실행에 옮기는 그런 또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1년 동안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그간 1년 동안 어떠한 행보를 보여줬는가를 한 번에 좀 담아 볼 수 있어서 또 의미가 있었거든요. 뭐 이걸 좀 찾아보면서 정리하는 또 재미도 있었고 네. 다만 그런 가운데 조금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표팀이 한 경기 한 경기 그리고 선발을 맞춰가는 시간이 늘어나면 결과가 뭔가 탄탄해진다거나 아니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엿보이더라고요. 지금 대표팀만 하더라도 월드컵 본선 앞두고 훈련을 좀 했었어야죠. 근데 동계훈련 지금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유럽에 있는 선수들 선수 차출하기 어렵더라도 그 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모여서 지금 국내 선수들이 가봐야 될 그 포지션에 대한 것을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방법.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정 월드컵에서 최고 성적을 내겠다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뭐 정몽규 회장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믿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지금 부산 아이파크 아닙니까? 아니 축구협회장 어떻게 보면 팀인데 2부 리그에 전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한축구협회의 그 매출이 지금 뭐 십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크린스만을 데려와서 탑다운 방식으로 선임을 해서 어마무시한 재정적 손실을 안긴 것도 정몽규 회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는 안 했다고 끝까지 뭐 그 국감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특정감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진 당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대한축구협회 거듭나는 것은 정몽규 회장이 정말로 자신이 손실을 끼친 부분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손실은 보존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그 대한축구협회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촌인 정몽준 회장께서 지적을 지난번에 그 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제적인 업무, 그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이런 능력 뭐 이런 것을 발휘하고 축구 행정에 대한 것은 축구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동안 제가 정몽규 회장을 지켜보는 그 가장 그 축구인의 입장에서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이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정말 2026 월드컵이 있는 한 해 축구는 정몽규의 축구가 아니라 정몽규의 대한축구협회의 축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축구로서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또 지치지 않는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2026 월드컵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혀보기도 합니다. 한국 축구가 아직 늦진 않았잖아요. 앞으로도 축구를 할 거고 100년이 지나도 축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뭔가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대한민국 축구는 돈 많은 회장 그리고 재계의 어떻게 보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회장이 맡아서 대한민국 축구를 진짜로 진정 발전을 시켰는가? 행정적으로 지금 실책을 보면서 손실을 오히려 끼치고 있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을 그 축구협회 발전기금으로 내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을 잘해서 브랜드 파워를 키워가지고 광고 수익을 또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축구협회는 정치 일가에 지금 어떻게 보면 30년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축구 지금 협회를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사실은 가장 큰 책임은 축구인 스스로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인 스스로의 그 책임이라는 것은 축구의 개혁과 변혁의 기회가 있을 때 축구협회에 그 몰표를 줬던 그 장본인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정몽규 회장과 그 관련 있는 지금 그 시도협회장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연맹에 관련된 예를 들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더 실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국민들이 지금 대한축구협회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무능 이런 부분에 비판할 때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80%가 넘는 것을 그 투표를 몰표를 줬다는 것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년사를 할 때 정몽규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이죠. 80몇 %로 압도적인 축구인들이 지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그 정도의 지적 수준에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대한민국 축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혼미한 상황에서 저는 지난 선거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축구 개혁에 그래도 제가 버티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만든 신문선의 꼴이에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이것이 큰 힘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이 성원에 저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